흡수도 안 되는데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그럼 변비만 계속 쌓이는 거야 애들이. 3대 대장 아닌가요? 고기랑 튀긴 거랑 아까 탄산. 그 중에서도 혹시 더 나쁜 게 있나요? 제일 나쁜 게 우리 애들. 커피 사업을 하셨어요. 커피 하면 또 저도 일가견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도 너무 많이 마시거든요. 마시죠. 커피, 에너지 드링크, 탄산 달고 삽니다. 맞아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이들한테? 우리나라도 초중고는요 커피 자판기, 탄산음료 자판기 지금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예.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미국이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몸엔 안 좋다는 게 이미 자명해졌고, 그럼 저는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발암물질로만 안 들어갔지 술, 담배랑 똑같다. 그 정도예요? 커피, 와. 탄산음료, 예. 여기 이제 튀긴 음식까지. 네네. 커피, 탄산음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카페인이고 에너지 네, 드링크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카페인이 일일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제한이요, 제한. 제한. 400mg이고 뭐 임산부는 300mg이어서 아메리카노 기준이 근데 애매해. 지금 뭐 이만한 것까지 나왔는데 이거 한 잔 먹으면 네, 벤티까지요? 치사량 뭐 이번에 더 큰 것까지 나왔다. 벤티보다 뭐 아, 그래요? 890ml짜리인가? 예. 이름도 어려워요, 뭐. 와. 그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잔 기준으로 하면은 치사량인 거죠. 근데 카페인이 중독을 시키니까 그렇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어버리니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20대, 30대 때 여성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엄청나게 진단 많이 받고 난임이 그렇게 많이 와요. 난임이 20, 30대. 한약사님 찾으러. 네. 예. 젊은 애도 불구하고 아무런 맞아요. 이유도 없다. 어. 병원에서는 뭐 신체상으로 건강하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 커피, 탄산, 아이들 이것만 끊게 해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체를 뭐다? 아이들 손에 텀블러 해가지고 네. 커피 대신 탄산음료 대신 살아있는 이걸 먹어라. 채소 과일식. 근데 아이들이 주스를 씹어 만들어서. 먹고 하긴 어려우니까 착즙해서 주어봐라. 네. 스무디 형태로 해서 줘봐라. 네. 그럼 탕후루 대신에 이걸 먹게 해야 되죠. 요새 애들. 이제 탕후루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뭐든 다 판 세상이에요. 그러면 한약사님, 커피랑 에너지 드링크, 탄산은 그 중독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독이 되게 만들려면 네네. 이 몸의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켜야 돼요. 아. 커피와 탄산음료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술, 담배랑 똑같다. 술, 담배는 19살 이상부터 20살 때부터 먹으면 그건 네 책임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 탄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먹기 너무 시작하거든요. 많이 먹고 있어요. 스타벅스에 가서 사 먹는다니까요, 아이들이. 예. 안 팔게끔 법으로 원래는 돼야 돼요. 미성년자한테는. 커피에 정도로.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미 2020년도에 네. 권고사항을 근데 발표했습니다. 또 혹자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잔까지는 괜찮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다. 한 잔 먹는 사람 있냐고. 우리 더 기자님 먹죠. 한 잔 드세요? 벤티 먹어요, 저는. 거봐. 벤티 먹으면 하루 10잔 먹는 거예요. 달고 삽니다, 저는. 네. 근데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또 공부하느라, 그리고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약간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커피가 주는. 그게 약물 중독이죠. 이게 중독인가요, 제가? 그럼 펜타닐 마약 중독이랑 똑같은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안 드셨을 거예요. 안 먹었죠. 근데 네. 점점, 그리고 안 먹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비정상적으로 돼버렸다 그래요? 그렇지. 근데 그게 딱 네네. 2주만 끊어보시면요. 네. 우리 몸은 회복해요. 그래요? 그럼 더 두뇌가 잘 들어갑니다. 어. 하루 한 잔도 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소에 또 레몬수를 강조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대신에 레몬수 마시 레몬수도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마셔야 되나요, 레몬수? 레몬수는 그냥 제일 간단해요. 레몬 슬라이스 내가지고 네, 뭐 그냥 먹으면 쉬니까. 스퀴즈 이렇게 돌려시지 않아도 네네. 그냥 그 집에 그냥 이렇게 바틀 하나에다가 단 거만 넣으세요. 아이들이 물을 안 먹거든요. 예, 요즘에 애들 물 안 마셔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도 많이 하잖아요. 물만 아이들 하루에 5잔 먹게 해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진 그 연구 결과 많아요. 네네. 근데 우유에 시리얼 먹어서 몸이 좋아진 연구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레몬수도 그 일환으로 레몬도 정말 몸을 해독시키거든요. 근데 뭐 레몬이 갑자기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속쓰리다. 위장염 갖고 온다. 특히 네네. 역류성 식도염은 커피 때문에 온 건데 레몬 먹으면 안 된다. 음. 뭐 아이들이 커피는 먹고 레몬은 안 먹어요. 근데 레몬은 절대 산성이 아닙니다. 모든 채소 과일은 알칼리예요. 레몬은 시기 때문에 산성화 될 것처럼 이게 돼 있지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성이 아니에요. 알칼리지. 네. 그래서 되려 위장을 더 평온하게 해준다.
장기간 먹으면. 근데 이 좋아지는 과정에 이제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 따르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큰일 날 것처럼 못 해버리니까 기다리시고. 예, 설사한다든지 되려 당연히 발진이 올라올 수 있죠. 네네. 피부에 아토피가 가장 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독소 배출을 피부로 하는 게 아토피예요. 코로 하면 비염이고, 비염이고. 목으로 하면 인후염이고, 어. 위에서 계속 신호 보내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고. 근데 그거를 진통제로 꽉 눌러버리고, 약으로 눌러버리고, 네네. 증상만 순간 없애버리니까 네네. 이게 이제 불칩니다. 아. 10대 때 벌써. 우리 네.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병원만 10년 다녔어 이런 엄마들이 많다고요. 예. 계속 달고 사는 거죠. 그쵸. 평생. 그 친구들 20, 30대 가면 거의 어. 인생 자체가 나는 왜 이러지? 어. 나만 저주받았나? 어.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계속 이 몸에 대한 부담이 네. 있으니까. 면접 볼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몬수도 좀 물 대신 네. 활용 잘해봐라. 입시 때문에 입시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독소가 진짜 온몸에 쌓여 있거든요. 이랬을 때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채소 과일식 포함해서 추천하는 음식 3가지 정도로 혹시 압축해 주시면 채소 과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과, 당근, 양배추 딱이네요. 요거 3개 나왔네요. 하고 예, 예. 오늘 우리 대 기자님 해주신 이 상추. 네, 상추. 와, 우리 아이들 뭐 불면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락티움이라는 이 성분을 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반 의약품도 아니고 아무튼 제약회사에 또 출시를 광고를 엄청 하거든요. 불면 신경 안정 개선해서. 네. 근데 이 상추에 있는 락토카리움에서 추출한 거예요. 네. 치커리랑 있는 건데 네. 예전에 이제 정말 밭에서 하는 건 뚝 이렇게 따면 네. 이 신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품종 개량해서 잘은 없지만 그래도 상추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해하죠. 어떡하겠어요. 집 떠나서 자기 가족을 꾸릴 나이거든요. 15살이면 원래. 예전에는. 네. 예, 예. 10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 매여 있죠. 지금. 그리고 엄마 아빠랑 붙어 있으니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네네. 아마 신경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음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제 역시 가공식품 화학 첨가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계속 아이들이 신경질이 납니다. 신경이 과민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초과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네. 예전에 누가 비타민C 챙겨 먹고 살았어요? 누가 비타민 D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는 안 먹는 사람이 근데 이상한 거죠. 고용량으로 먹으면 네. 10대들은요. 그게 초과가 되니까 과민되는 거예요. 아. 흥분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줄여보셔라. 네. 아이가 너무 이유 없이 과민되면 이 상추를 좀 끊임없이 먹으면 상추 때문에 잠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고 신경이 안정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수험생한테는 금지 음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상추 먹어도 절대 졸음이 안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잠을 자야 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부족한 거죠. 수면이.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상적이지 않은 돼요. 거다. 네, 일상이. 그래서 상추를 먹으면 몸이 회복을 하려고 낮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단 5분이라도 자게 하는 게 회복이 되죠. 아이들 소고기 해줄 때 네. 상추쌈이라도 싸게 해서 먹는 습관을 들여줘라. 그것만 해줘도 맞아요. 쌈도 안 먹어요. 쌈도 안 요즘 애들은. 쌈야채도 안 먹어. 고기만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된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저기 고기를 먹게 진화하지 않았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맞아요. 친구가 10대 때 쌈 안 싸먹은 친구가 20대 때 싸먹을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 40대 바로 당뇨 진단 받고 고혈압, 뭐 고지혈증. 네네. 제약회사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대표적인 게 영양제잖아요. 맞아요. 영양제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양제로 보완해주고 영양제로 플러스 알파의 건강을 채워주시려는 이 부모님들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 어떻게 기본부터 봐야 해야 될까요? 된다. 기본부터. 일상생활에서 부족하니까 영양제로 채워라. 이 마케팅이거든요. 10대들한테까지는 그래도 예전에는 영양제 사업 안 했다고요. 몸에 안 좋은 걸 아니까. 참아. 근데 이제 그 정도 기업 윤리도 없어졌다고 저는 봐요. 점점 내려온다. 뭐 태어나자마자 비타민 D를 먹이기 시작하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임산부한테 비타민 D를 처방하니까 네네. 그게 근 한 5년 내에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전에는 그래 우리 그래도 10대 아이들한테까지는 이게 있었다고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왜 너나 할 거 없이 다 뛰어드는데 네네. 시장은 점점 커지니까 우선은 원래 아이들이 먹고 자라야 될 채소 과일을 먼저 해보고 네네. 그래도 아이가 뭔가가 부족해 보일 때
보충을 해야지. 네. 전 항상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3개월 정도 먹고 6개월은 쉬어라. 그게 3개월 맞다. 정도 먹고 6개월 쉬는 거예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를 하질 않았어요. 아, 이것도 저희 프레임인가요? 그쵸. 오. 1년 12달 먹어도 된다는 그 수시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3개월을 먹고 6개월을 쉬는 이유는 있나요? 간하고 콩팥이 해독하는 능력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현대 과학에서 의학에서 밝혀낸 게 지금 한 100일 정도 걸리거든요. 몸이 완전히 배출되고 해독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설사 있더라도 네네. 그게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과잉 공급이 된다. 배출도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약국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니까 팔 네. 수도 있고 제 동료들도 다 팔지만 예. 저는 굳이 안 파는 게 더 돈을 여기다 쓰면 몸이 좋아지는 걸 이걸 먹으면 확인이 해결되니까. 됐는데 오늘 경각심을 느끼셨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하우투가 있으면 더 체감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혹시 한 약사님이 이제 자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세팅해주면 좋을 것 같다. 건강 면에서. 저는 이제 결혼 좀 늦게 해가지고 네. 37개월밖에 안 됐어요. 너무 근데 귀여울 때네요. 우리 아들이 아침 뭐 먹냐? 옥수수 먹습니다. 옥수수요? 네, 옥수수 이래요. 옥수수요? 하루 시작은. 네. 그 다음 또 뭐 먹냐? 고구마 먹어요. 고구마요? 네, 네. 그리고 네. 간식으로 쌀로 만든 떡을 먹어요. 오, 어렸을 네네. 때부터 이 맛을 계속 그렇게 길들여 주니까 네네. 찾는 게 그거예요. 네. 밥을 데려 안 네. 먹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 어. 찾는 게 사과. 그렇게 찾아요, 본인이. 그거 왜 그렇다고? 포도. 아빠, 엄마가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아,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과자나 이런 거 안 먹고요?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어요. 거기서 그런 거 주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게 생활화 이미 돼버렸더라고요. 우리 10대들은 고기를 하루에 한 번만 먹여라. 그것부터 고기부터 바꿔봐라. 이유 없이 먹이려면. 아이가 비염 아토피가 네, 있다면, 네, 변비가 있다면. 어. 그래서 고기는 하루 한 끼면 충분하다. 점심 또는 저녁. 네, 근데 급식에서 계속 나온다고 고기가. 네. 학교에서도 이 맞아요. 영양적으로 예, 맞추려고. 예, 예. 그럼 굳이 아침부터 고기 반찬 안 해줘도 된다. 음. 고기만 빼줘도 뭐 밥심 좋단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은 밥을 원하니까 고기만 빼줘도요. 네. 훨씬 더 다른 데로 에너지가 쓰입니다. 아침에 고기를 빼줘도. 네. 고기가 에너지 소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들어요. 3대 대장 아닌가요? 뭐 고기랑 튀긴 거랑 아까 탄산. 그 중에서도 혹시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쁜 게 있나요? 제일 나쁜 게 우리 애들 컵라면. 아, 컵라면. 편의점에서 먹는. 컵라면. 네. 편의점 음식들. 뜨거운 그 용기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네네. 완전 이제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의 콜라보죠. 네. 그래서 아이들 컵라면이라도 못 먹게 해야 돼. 밖에 나가서 제발 컵라면 절대 먹지 마. 네네. 너 키 한 커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너 안 걸려 이러면 별로 안 쪼니까. 키 한 커. 키 한 커가 더 자극이에요. 요즘 애들은. 가장 예, 예. 크니까 너 예. 180 넘고 싶니? 컵라면 끊어야 된다 이 얘기를 세뇌를 시켜야 돼. 그래서 네네. 이 CCA 까주스 먹으면 키 너 180 넘을 수 있어. 이렇게. 컵라면 말고 혹시 2가지만 더 꼽아주신다면요? 참 불편한데요. 너무 많지만.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요? 음. 부대찌개 단골 메뉴 아닌가요? 맞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팔죠, 홈쇼핑에서.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 가공육. 예. 응? 가공햄. 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게 라면살이 들어가 있는 게 부대찌개. 제 이제 채소과식책하고 완전배출을 보면 7대3의 법칙을 강조를 많이 해요. 네네.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어떻게 끊어요? 그럼 한 달에 18번으로 제한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식사를. 가공식품들을. 예. 부대찌개도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치킨, 돈가스 다 해도 18번 네. 적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매일 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통제를 안 하니까. 예, 한 달 중에 한 18번 정도는 그나마. 적지 않은 네, 수거든요. 네,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네네. 그래서 부대찌개 진짜 많이 먹거든요. 아이들. 부대찌개 진짜 많이 먹죠. 네. 급식으로도 나와요. 그 스팸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 네, 흰밥에. 네. 김치에 싸면 맛있죠. 예, 저도 예. 알아요. 다 먹어봐서. 근데 저도 가끔 생각날 때 있고 명절 선물로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그러니까요. 안 먹을 수도 없게. 예. 그거랑 이제 결정타는 이제 예. 치킨 피자인데. 아, 3번째 치킨 피자. 그거 좀 횟수를 제한해야 돼요. 네, 안 먹을 수는 없죠. 네, 안 먹을 지금 수는 사회에서. 없고. 네. 근데 이거를 어디서도 안 알려주니까. 어. 네,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네. 알고는 있어야죠. 횟수 제한을 꼭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주는 정보는 이 대기자 TV처럼 이렇게 엄선해서 객관적으로 주는 채널은 많지 않습니다.
예. 막 주죠. 막 줘요. 예. 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예. 그러면 또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그 성향으로 편향되잖아요. 이게 더 맞겠거니.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점심이나 저녁은 일단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학원 가거나 그래서 통제하기가 부모님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만이라도 맞아요. 채소 과일식으로 좀 해보시면 맞아요. 부모님이 통제하거나 정성 들여서 해주기가 아침이 가장 맞아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만들어 놓고 저녁에 이제 예. 뭐 학원 끝나고 와서 10시, 11시 때 출출하다고 하면 요거 주스 한 잔 아침 만들어 놓은 거 남은 거 줘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과 끝을 그렇게만 해줘도 예. 몸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승환 약사님의 조언이 학생과 학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데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당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